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론장의 특징 가운데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영어로는 deliberative shif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숙의적 전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더 쉬운 말로는 thinking turning이라고도 합니다. 생각이 전환된다는 거죠. 우리가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는 A, B, C 각자가 원래 어떤 사안에 관해서 각자가 따로따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는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도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신의 생각도 이전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하게 되면서 사고가 확장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제일 처음에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다가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분모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 가능성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부터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사고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토론과 합의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론장에서 수기를 통한 사고 전환은 가능한가? 두 번째는 사고 전환에 대한 인식론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로 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나요? 어떤 분들은 사람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론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공간에서 사고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냥 상황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에서 의식적이고 그리고 숙고된 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고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이나 의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기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의식적인 고려이죠.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안이나 사물이나 심지어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일정한 관점과 평가 또 평가 기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야지 정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 토론을 통해서 또 담론을 통해서 사고 전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고 전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고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방성과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서로 생각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숨기고 이렇게 하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활발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 상대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타당성이 있는지, 그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또 규범에 맞는 건지, 또 진정성이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기 성찰적이어야지 되겠죠. 이런 수기적 전환이 갖는 의미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의사소통과 공론장 참여를 통해서 촉진될 수가 있다. 즉 공론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수기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 수기적 전환의 근거로는 인식과 관련된,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인지 부조화죠. 인지 부조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페스팅어가 얘기를 한 건데, 자신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태도와 자신의 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과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어려우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에 대한 해석,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런 모순을 해소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동에 맞춰서 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인지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기적 전환의 대표적인 증거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커너먼의 이중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커너먼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이고 빠르고 무리 없는 작동을 하고 편향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시스템 2는 이는 조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느리고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봤어요. 시스템 1은 대단히 본능적이고 즉흥적이고 반사적인 시스템이라면,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첫 번째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과는 별도로 굉장히 의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숙고적인 그런 시스템이 또한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 1을 주로 활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주로 시스템 2를 활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 커너먼의 연구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수기적 전환의 세 번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거울 이론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리조타라와 크라이헤로라고 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도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보지 않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신경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신레몬을 먹는 생각만으로도 입에 군침이 돌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도 상대의 어떤 행동만으로도 반응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상당히 선언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보는 것만으로도 또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선언적인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적 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된 유연성이라든지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참고를 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함께 살아가면서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지학적인 또는 자연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뇌과학이라든지 신경 과학 같은 부분이 발달되고 또 그 자기 공명장치 MRI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뇌에 어떤 공명이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등등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전과 의사소통을 한 이후에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의사소통하기 전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특히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고도로 추상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등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들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수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수기적인 전환이 공론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공론장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수기적인 그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 결국 공론장에서 사고의 전환, 수기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만남, 부딪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개방적이고 포괄적, 여기서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방성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질과 접근성입니다. 역시 정보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명확성과 정확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깊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또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렇게 깊은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신뢰라든지 구조화된 토론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이나 절차, 또 시간과 자원 이런 것들이 잘 백업이 돼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수기적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론장에서 우리가 숙의를 통해서 사고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런 근거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